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과 결별을 선언하며 군사행동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일부 축소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감염이 폭증한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도 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21대 원구성안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제1야당의 불참 속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고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대구는 32도, 서울은 2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남북이 6.15 공동선언을 한 지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연이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지 이 소식은 잠시 후 뉴스 돋보기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 그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관련 두 번째 담화를 냈습니다. 남측과 확실히 결별하겠다, 보복 조치를 행동으로 하겠다며 군사 조치까지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북측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 될지 백길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다음 행동에 나서겠다며 그 주체가 북한군 총참모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젯밤 담화에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힌 겁니다. 총참모부는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처럼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의 행사 조직으로 다음 조치가 군사도발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서해 완충구역 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쏘는 등 수차례 군사 합의를 위반했는데 이번 기회에 9.19 남북 군사 기본합의 파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9.19 군사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금한 것들이 있어요. 비행금지구역, 정찰금지, 훈련금지. 그건 지상에서 바다에서 일전구역에서 금지한 그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결국은 위반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고각 발사 등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모습은 핵과 ICBM의 어떤 개발의 어떤 지속이를 모습을 보여줄 텐데. 미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면서 북미 대화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북한이 군사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여당은 대북전단 금지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여권 의원 173명은 오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에 내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 등 관련 법안을 서두르고 있다며 평화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가동이 됐을 경우 가동이 되면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서두를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그런 전단 살포 행위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단 살포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자유, 헌법 가치를 양보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내어준 데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173명 의원들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김영엽 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남매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정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후 통첩을 날렸고 미래통합당은 명분이냐 실리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입니다.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사수를 고집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서 미래통합당은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법사위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주요 민생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오자 법사위를 2년씩 돌아가며 맞자는 소수 의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여야 초선 의원들도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 불복 행위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의 원칙이면서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 원칙과 관행을 지키자는 것, 이것이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여야 견해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지만 관악구 다단계 업체발 N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도 한 달 사이 10배 증가해 방역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입니다. 수치상으론 닷새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도 종전 7.4%에서 9.2%로 늘어났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 역시 여전히 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4명 중 수도권 확진자만 29명, 양천구 탁구장과 관악구 다단계 업체 관련 N차 감염이 끊이지 않는 탓입니다. 다단계 업체 관련 감염은 어학원과 콜센터 등 8곳 이상으로 확산됐고 확진자도 그제보다 11명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60살 이상 고령층이 한 달 사이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7일에서 23일 일주일 동안 13명이던 고령층 환자는 매주 증가해 지난주엔 1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감염이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인천에선 10살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가 깜깜입니다. 이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급히 진단검사를 받았고 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급히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땡볕 아래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차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입니다. 학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였는데 2번에 걸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류센터 집단 감염을 피한 어머니는 그러나 결국 아들이 확진되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버지와 남동생도 함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과 가족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특별한 경로나 뭐가 아직은 없어요. 더 조사를 하셔야지 세부적인 거는. 일단 인천시 교육청은 등교를 중단하고 오는 26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중국에서 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건데 최근 베이징 상황이 우한 사태 초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중국에서도 베이징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1일 신규 확진자가 56일 만에 다시 발생한 데 이어 나흘 동안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베이징 펑타이구의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 시장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完成新冠病毒核酸检测，新发地市场发现40件环境阳性标本，其余农贸批发市场。 시 당국은 바이러스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유럽의 코로나19와 일치했다며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농수산물 거래가 활발한 도매 시장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 당국은 비상 시기를 선언하고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파디 시장 종사자와 인근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하고 시장을 포함한 인근 주택가와 초등학교를 봉쇄 조치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베이징에 가지 말라는 긴급 통지를 내렸고 그제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베이징 방문자에 대해 14일간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밖 랴오닝 성에서도 신파디 시장과 관련된 확진자가 2명이나 나오면서 이미 베이징 밖으로 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확산 단계가 우한 사태 때와 비슷하다며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중국 저장성에서 액화가스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폭발해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쳤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불길이 하늘로 솟구치더니 갑자기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너진 주변 건물들 모습이 처참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4시 40분쯤 중국 저장성 월링시 고속도로 출구 부근에서 액화가스를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에 있던 건물들이 무너져 최소 19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는 밤새 2,600여 명의 구조 인력이 동원돼 붕괴된 건물에서 구조 작업을 벌였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我们一个做到的是一人一个方案，一人一个团队在治疗针对，这就是目前的一个情况。我们正在全力的抢救。 초기 조사 결과 해당 탱크로리는 액화가스를 수송하는 차량으로 폭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사상자는 더 늘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버지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는 아이가 작성한 일기장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9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버지 A씨의 모습입니다.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네. 잠깐만 안 느끼시나요? 1차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던 A씨는 9시간 반 넘게 진행된 2차 조사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학대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쇠사슬과 프라이팬 등 학대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 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 아동이 작성한 일기장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꾸준히 일기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기장에서 학대 기록이 나올 경우 중요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한편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 B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탓에 불안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2주간의 행정 입원을 거친 뒤 경찰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해 한 시중은행 전산망에 해킹을 시도했던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신용 체크카드 정보 등이 대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하나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해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 40대 이모 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면서 2개의 대용량 외장하드를 확보했는데 포렌식 해보니 신용카드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국내 ATM과 카드 가맹점 포스 단말기 등을 해킹해 빼낸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 개인정보였습니다. 외장하드는 각각 1TB와 500GB 용량이었는데 이 정도면 신용카드 정보 기준으로 약 412억 건이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금융권은 이 안에 엄청난 양의 금융 개인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장된 데이터 중 불법 유출된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을 도운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데이터 내용 분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카드 가맹점의 포스 단말기를 해킹해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차와 충돌하면서 시내버스에 탄 고3 여학생이 전신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에서 잠시 정차했던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막 출발하던 중 갑자기 SUV 차량 한 대가 끼어들면서 우회전을 해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았던 피해 여학생은 이 사고로 버스 맨 앞에까지 몸이 쏠리면서 버스 요금통과 부딪히며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고 6개월째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대구에서 승객을 태운 지하철이 전기 공급이 끊겨 터널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선 만취한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민수 기자입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의 한 열차 안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선행열차 고장으로 우리 열차 이번 역에서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서가던 열차가 용산역에서 단전으로 멈춰서는 바람에 뒤따르던 열차들이 연쇄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은 해당 열차에 갇힌 채 터널 안에서 17분이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승객들을 하차시켜 교통편을 안내하거나 환불 조치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시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10대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5분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수협 공판장 부두에서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수색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부둣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일 만입니다. 철도경찰은 법원이 체포 과정을 지적하며 영장을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통해 여죄를 파악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 등으로 재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재심을 통해 지난해 4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재우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이재우 전 의원은 1972년 당시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우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겁니다. 구치소 생활에 있어서 고문의 후유증을 목격한 교도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거지.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5년 6개월, 재심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최근 목소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너무 재심이 많이 신청하면 이게 사법 체계가 무너지잖아. 재심 사유가 완화가 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 한명숙 사건을 계기로 재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증거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사건 비중이 높은 재심의 요건 완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충북 충주와 제천에서 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는데도 농가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작은 열매가 달린 사과나무마다 바닥에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한쪽에선 굴착기가 구덩이를 파 사과나무를 묶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이 검게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작년에 또 2군데 묻고 올해 또 2군데 묻다 보니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과수 화상병이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큰 지역은 충주와 제천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발병하면 나무를 뽑아 묶는 게 유일한 방제 대책입니다. 올해부터 발병 과수가 5% 미만일 때 부분 매몰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지만 이미 신고 때 확산된 상황이어서 대부분 전체 매몰입니다. 방역당국이 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파 경로가 다양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방치해두거나 그러면은 인근 농가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수 화상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됐지만 농가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0대 흑인 남성이 또 경찰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애틀랜타에선 방화와 고속도로 점거 등으로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과 흑인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에 테이저건을 빼앗아 달아나던 이 남성은 갑자기 뒤돌아 경찰을 겨냥했고 추격하던 경찰은 그대로 총을 발사합니다. 27살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2일 애틀랜타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차량이 드라이브스루 통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It appears from what we've seen to this point that this gentleman, Mr. Brooks, was under investigation by Atlanta police for a suspected DUI offense there at Wendy's. 이 과정에서 알코올 반응이 나왔고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몸싸움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이 퍼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애틀랜타시는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this was a justified use of deadly force. 해당 경찰관 게럴 롤프는 해임됐고 현지 경찰서장은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 주민들이 해당 패스트푸드점 다른 매장에 불을 지르고 고속도로를 점유하는 등 시위는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조금 전 시위 현장에서 다친 백인을 구한 흑인 남성 소개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인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멋진 분들이 미국에 또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옆을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흰색 승합차가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으로 SUV는 전복되고 마는데요.
하지만 흰색 승합차는 멈추지 않고 달아납니다. 차 안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타고 있던 상황. 다행히 사고 현장 주변에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흑인이며 백인할 것 없이 하나둘 모여든 시민들이 차량을 힘껏 밀기 시작하고 꿈쩍도 않던 차가 점점 움직이더니 결국 제대로 되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타고 있던 일가족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고 하네요.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해낸 소녀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기쁠 따름이라네요. 한 남성을 함께 받쳐든 소녀들을 향해 저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곤 절벽 아래에서 남성을 구조해 가는데요. 수영을 하러 미국 워싱턴주의 폭포를 찾은 소녀들은 물에 힘없이 떠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김새를 느낀 이들은 지체할 것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었다는데요. 이 소년은 스릴을 즐기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가 너무 차가운 물에 그만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영 선수 출신인 소녀들 덕에 무사히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로만 가득 찬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곤 하는데요. 이 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 메인주의 한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간이 화장실처럼 생긴 곳에 문을 열어보니 짜잔! 이게 다 퍼즐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 맞춰봐서 실증이 난 퍼즐은 이곳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퍼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퍼즐 교환소인데요.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놀거리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퍼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데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제는 계속 덥다는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강릉과 양양, 경산에서는 오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강릉은 34도, 경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은 28도, 대전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아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진도와 신안에서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전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 제주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개는 점차 걷히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동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선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저기압이 서쪽에 건조하고 선선한 공기를 몰고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낮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청주와 대전 29도, 안동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수요일에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